수열은 규칙에 의해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를 수열이라 그래.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2, 4, 6, 8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만약에 내 중간에 이렇게 네모를 해놨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계속 2를 더하는 거지. 규칙이라 함은 일정해야 돼, 항상.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2 하면은 10이 될 차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규칙에 의해서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수열을 보통 이제 어떻게 쓰냐면 a n이라고 이렇게 써. 이 a n에서 이 n이 뭐냐면 항의 번호거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숫자 하나 하나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할 거야. 얘는 첫 번째 있는 항이니까 제 1항. 여기는 두 번째 있는 항이니까 2항. 세 번째 있는 항이니까 3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열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n 번째 항은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이 n 번째 항을 이제 이렇게 쓸 거란 얘기야, 앞으로. 근데 n 번째 항이 이게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체를, 이 수열 전체를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n 번째 항이 제일 중요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그래. 얘는 이제 더하기 2를 한다는 성질도 있지만 이 사실 다 2의 배수들이지. 그래서 n번째 항은, 그러니까 n은 2n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 2의 배수니까.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2지. 2 대입하면은 4지. 3 대입하면 6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식을 한 방에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항을 일반항이라고 그래. 그리고 가장 수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항 구하는 거. 왜냐면 일반항이 뭔지를 알면 그 수열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요거는 EN이라고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뒤에 가면은 어떤 수열은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 그 규칙이 있어.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때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A2라고 쓸 수 있고 A3 이런 식이 되지. 그리고 특히 이 첫 번째 항을 뭐라고 하냐면 초항이라고도 해. 이게 초항, 말항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생략됐더라고 보니까. 왜 그랬나 봤더니 저게 한자라서 안 쓰더라고. 나는 근데 책에 보면 첫째 항이라고 나오거든. 그거보다 두 글자가 훨씬 낫잖아. 난 그냥 초항이라고 부르.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수열이 en-3이라고 돼 있어. 첫째 항부터 이제 네 번째 항까지 나열을 해보래. 자, 첫 번째 항은 여기 n 자리에다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 두 번째 항은 n에다 2 대입하는 거야. 그럼 1이지. 세 번째 항은 n에다 3 대입하는 거야. 그럼 3이지. 네 번째 항은 4 대입하면은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써보란 얘기야. 0은 여기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항상 첫째 항부터 여기서 n의 그 개념이 자연수부터 시작한다라고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0은 없어. 근데 이제 만들다 보면은 0이라는 것도 굳이 만들 수 있긴 해. 근데 보통 수열은 이제 1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2, 4, 6, 8처럼 계속 이제 2씩 더하고 있지.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한다는 수열이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에 따라서 이름이 붙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2, 4, 8, 16 이런 식으로 16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들은 특징이 뭐냐면 2를 곱하지.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해주는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그래요. 고등교육과정에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만 메이저 수열이고 이런 것만 이제 공식으로 배우고 나머지 수열들은 공식으로 배우진 않아. 근데 실제로 이게 모의고사나 이런 이제 이런 데 나오는 수열들을 보면은 저거 두 개 빼고도 엄청 많이 나와. 그 수열들도 각자 다 이름이 있어. 무슨 수열 다 이름이 있는데 이제 고등교육과정에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사실 실제로 EBS 강의를 내가 한참 이거 강사 수업할 때 준비할 때 그 EBS 그 강의를 찾아봤었는데
수열 특강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었는데 한 40몇 개 되더라고요. 그걸 다 외우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고 규칙을 찾는 게 목적이야. 근데 가장 뻔한 거 더하기 곱하기 요 두 가지가 이제 등차 등비라는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 배울 거고 등차 수열 더하는 거 배울 거고 등비 수열 배울 거고 등비 수열 더하는 거 배울 거고 요게 딱 기본.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합으로 계산되는 수열들을 또 배울 거랑 여기까지만 일단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뜻은 이런 뜻이야. 앞뒤의 차가 일정한 거야. 아까 계속 이제 같은 수열로 내가 좀 설명하고 있는데 2, 4, 6, 8을 봤을 때 이 앞뒤에 두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을 뺀 거는 2지 세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뺀 것도 2지. 그러니까 앞뒤의 차이가 일정하지. 그래서 이름이 등차야. 성질은 계속 같은 숫자를 더한다라는 성질이 있는 거지만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자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은 일정한 숫자가 나와. 이런 개념인 거야. 뭐 그 말이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열의 좀 구성을 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에 있는 항을 A1 또는 그냥 A라고도 해. 이 수열이 AN일 때 요거를 이제 초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얘네들 이제 구성하는 단어들 설명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공차라는 게 있는데 공차는 등차 수열에서 계속 더하는 숫자가 일정하지. 2를 더하면 2를 계속 더하고 3을 더하면 3을 계속 더하듯이 그 더하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 그래. 여기서 이제 2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D라고 표시를 해. 그래서 이 수열을 이제 일반항을 어떻게 쓰냐면 자, 네 번째 항을 한번 보자고. 네 번째 항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항 2에서 초항이 2지 현재. 거기에서 2를 몇 번 더했냐면 하나, 둘, 세 번 더했지. 그러니까 2를 세 번 더한 거야. 그래서 얘는 공차고 얘는 횟수인데 얘 항 번호는 4번이잖아. 근데 세 번 더했지. 그러니까 이 번호보다는 한 번 더 적게 더하기 때문에 n-1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 플러스 n-1 곱하기 d다. 요게 이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 이건 이제 이 수열 자체를 그냥 초항해 보고 공차가 뭔지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제일 많이 써. 그냥 아무 설명 없고 그냥 A7을 구하라 그래. A7이면 N이 7이라는 거잖아. N에다 7 대입하면 A 플러스 6D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앞으로 볼 거는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볼 거야. 그냥 등차 수열이야 A7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초항이나 공차 이런 게 숫자를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지. 자,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래. 자,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 플러스 n-1 곱하기 D야. 여기에서 A 제 다섯 번째 항이 8이다. 이 얘기는 A, 5는 8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n이 5란 얘기니까 n 대입하면은 A 플러스 4D가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4D는 8이다. 이렇게 하나 이제 식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덟 번째 항이 26이래. A8은 26이라는 얘기지. 그럼 A8이면은 n에다 8 대입하는 거니까 A 플러스 7D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연립하면 A랑 D가 나오는 거야. 해볼게. 빼보면 8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8, A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3D. D가 얼마냐면 이제 6이지. 6 구했고, 그다음 D를 여기다 대입하면 8은 A 플러스 24.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래서 완성해볼게. A는 마이너스 16이었고 공차가 6이니까 여기 6n 마이너스 6 해서 정리해보면 6n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딱 나와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 A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야. 네 번째 항이 2래. A4는 2고, 그럼 A4라는 거는 A 플러스 3D지. 여기 이제 2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N에다 10 대입하면은 A 플러스 9D지. 이렇게 식이 두 가지 나오는 거야. 얘도 연립하면 돼. 빼볼게. 12는 A 지워지고 마이너스 6D.
D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되고 D 나온 거를 이제 다시 넣어주면 2는 A 마이너스 6. 그 A는 얼마냐면 8이 되겠지. 그래서 완성. A에는 A 플러스 n-1에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0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을 알았을 때 이제 공차가 양수냐 공차가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어. 자, 보면은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래. 일단 식 한번 만들어 볼게. A에는 자, 첫 번째 항 플러스 n-1에 공차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야. 여기 이제 일반 항이고,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어. 이게 88에서 시작해서 계속 3을 빼는 거지. 3을 계속 빼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언제냐 이거야. 근데 이건 단순하게 일반항 만들어 놓고 음수니까 0보다 작다 하면 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n은 3분의 91보다 크다거든. 그러니까 이게 30점 얼마가 되겠지. 그러니까 30점 얼마보다 커질 때 음이 처음 되는 거야. 그럼 30번째 이후면은 몇 번째 항이야? 그치? 31번째 항이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인 거야. 계산해볼까? A 31이면 여기다 3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3. 계산은 마이너스 2지.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음이 나오는 거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식 만들고 음이 된다? 0보다 작다 하면 돼. 양이 된다? 그럼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이 절대값이 크고 부호가 다르대. 이 말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처럼 말 그대로 이제 숫자 똑같고 부호만 다른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은 더하면 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래. 일단 뭐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 일단 A 일반항은 A 플러스 n-1의 D지. 그래서 1번 계산해 볼게. A2는 여기다 2 대입하면은 A 플러스 D야. 요게 A2. 그 다음에 A8은 A 플러스 7D지. 요게 일단 0이다.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8D는 0이고 A는 마이너스 4D라고 할 수 있지. 일단 A랑 D의 관계가 나왔어. 다음 두 번째, 여섯 번째 항 A6은 6 대입하면은 A 플러스 5D지. 요게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그러니까 A에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D 플러스 5D는 마이너스 4고 D는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 여기다 대입하면 A는 16 나오겠지. 다 나왔지? 그러면 이제 완성. 초항은 16에 마이너스 4니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20까지 나올 거야. 일반항이. 열 번째 항을 구하래. A에다 10 대입하면 되지. 근데 10 대입하면은 40 마이너스 40 플러스 20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0 되겠지. 자, 2랑 35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넣어서 수열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마치 이제 x1부터 x10까지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면은 딱 쟤네만 등차수, 그러니까 수열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쟤네뿐만 아니라 2랑 35도 같이 포함해서 이 전체에 있는 부분이 다 수열이 되는 거야. 이걸 AN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얘네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2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보란 얘기야. 이해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개 있잖아. 얘까지 다 포함하면 얘는 몇 번째 항이냐면 12번째 항이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초항은 2라는 거, 그 다음에 12번째 항은 35라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A에는 초항 2 플러스 n-1의 D. 12번째 항 12 대입하면은 11D지. 여기 35고 D 값은 계산하면은 이제 3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해보면 A에는 3n-1이다.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 일단 공차를 구하려면은 이 x1이 뭔지 알아야 돼. 자, x1은 AN 입장에선 두 번째 항이지. 두 번째 항 대입해볼게. 두 번째 항 계산해보면 6에 마이너스 1이니까 5항. 얘는 다섯 번째 항.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5니까 공차가 얼마겠어? 3이겠지? 응? 이미 구한 거긴 해. 근데 아직 설명을 안 해줘서. 맞아. 그래서 어쨌든 공차는 3인 건 맞지. 그리고 n 앞에 써져 있는 이 숫자 있지? 얘가 공차야. 쉽게 말하면. 왜냐면 이제 그 공식에 보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에 보면은 d가 어쨌든 분배하면 n 앞에 있는 개수가 되지. 그래서 n 앞에 개수가 그냥 공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x6은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은 a로는 7번째 항이지. 그래서 a 플러스 6d 구하면 되는데 a가 얼마였지? 2고 공차는 3이었지. 18이네. 그럼 이제 계산하면 20 나오겠지. 이게 등차 수열을 세 가지를 놓고 합이나 곱에 대한 설명을 할 때가 있어. 지금 1번 문제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3차 방정식 2번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를 표현을 할 때 쓰는 방법이 a-t, a 플러스 d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각? 세 숫자에 대해서 그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저렇게 세 개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세 수의 합이 10이다. 이거 다 더하면 12라는 거야. 근데 더해보면은 a만 3개 남지. 이런 뜻이야. 그리고 a는 그럼 이제 4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4-t 4에 4 플러스 d로 넣을 수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세 개를 다 곱한 거 4-d랑 4랑 4 플러스 d를 다 곱하는 게 48이지. 일단 4로 약분하면은 왼쪽은 16 빼기 d제곱이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12가 돼. 그러니까 d는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이거는 뭐 플러스 2가 답인지 마이너스 2가 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대입을 해보잖아. 2를 대입을 하면은 2, 4, 6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6, 4, 2가 돼.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는 것 뿐이지 결국 정답은 저 세 개의 숫자인 거야. 그래서 세 수를 구해라. 그러면 2, 4, 6 이렇게 답하면 되겠지. 자,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a-t, a 플러스 t 이렇게 세 개로 놓고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풀이 방법은 근거계수 관계로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세 근의 합은 이게 다 더하면 3이거든. 그리고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계산하면 6 나와. 그러니까 a 값이 2가 되겠지. 다음 두 번째 2고 두 개씩 곱한 거. 자, a가 2 나왔으니까 한번 대입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4-2d 이렇게 하면 4 플러스 2d 이렇게 하면 4-d 제곱. 요게 이제 두 개씩 곱한 거. 이거는 구하는 공식이 a분의 c지. a분의 c 계산하면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일단 지워지는 거 마이너스 d 제곱은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d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근데 이것도 아까 설명해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서 그냥 플러스 4를 대입을 해보면 순서대로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지. 이렇게 세 개의 숫자인 거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역순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세 개 다 곱한 거. 어쨌든 근 세 개 다 구했잖아. 이거 다 곱한 거 3곱은 마이너스 24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플러스 k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k 값 구하는 거야. 등차 중앙은 a랑 x랑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요 가운데에 있는 항이 등차 중앙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 중에 가운데에 있는 항 이런 뜻이라고. 얘네 세 개가 관계가 있는데 가운데 거 x에다가 2를 곱한 거는 양옆에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 할 거야. 그래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 항이지. 초항을 a라고 놓고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d겠지. 이건 세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2d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항이 나와. 이런 관계가 등차 수열이 있으면은 세 개씩 있을 때는 무조건 다 성립한다 이거야.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이야. 그래서 이 등차 중앙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 등차 중앙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네 해서 등차 수열로 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야 나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중앙으로 요 계산으로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후자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일단 첫 번째 나머지 정리 기억나니? 요거 0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게 나머지야.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두 번째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건 1이지. 1 대입하는 거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요거 0 되는 값 2 대입한 거 f2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 여기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가운데 거의 2배는 나머지 요거 2개 더한 거랑 같다 이거거든. 3 플러스 a 플러스 2b 이렇게 됐어? 5구나. 미안해. 자, 그러면 이제 2b가 지워지겠지? a 왼쪽 숫자 오른쪽 하면은 a는 3이 나오고 3 나온 거 있으면은 대입하자. 이게 또 있구나. 대입하는 게 아니네. 요거 0 되는 값 여기다 대입하면은 f-2잖아.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0이야.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a 넣으면은 b까지 나오겠지. b는 2네. 이렇게 하면 다 완성되지.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해서 쓰는 기호를 설명을 해줄 건데, 수열의 합은 s를 써. s는 이제 엑셀 써보면 알겠지만 썸의 약자거든. 썸에서 s를 따다가 이제 쓴 거야. 그래서 sn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중요해. 자, sn은 뭐라고 돼 있냐면 a1, a2, a3 해서 어디까지 넣었냐면 an까지 넣는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S7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무조건 시작은 A1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까지 더하라는 뜻이야. 이해가? 그래서 이 번호가 어디까지 써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걔까지만 더하면 돼. 이런 의미야. 그래서 SN이 이제 합의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각 수열마다 SN을 이제 쓰는 방법은 좀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SN은 저런 개념을 갖고 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을 볼 건데, 등차 수열 합 구하는 공식이 이거야. 요게 이제 등차 합 구하는 공식이고 어쨌든 간에 암기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9살 때 지 혼자서 이거 증명을 했다는 거야. 이게 엄청 유명한 얘기야. 9살 때. 난 9살 때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 자, 등차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은 a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말 그대로 두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d지.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항은 a 플러스 n-1의 d야. 하나만 더 쓰자. 요거보다 하나 더 전 거. 이게 항 번호가 a 플러스 n-1의 d가 이제 n번째 항이잖아. 요게 그 앞에 거는 n보다 하나 더 적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또 쓰면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n-2d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한 개 더 작은 거.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을 때 가우스는 어떻게 합을 계산했냐면 얘를 똑같이 써는 거를 뒤집어 쓰는 거야. 반대로. a 플러스 n-1의 d.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거 n-2의 d.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맨 마지막은 a지. 이렇게. 이거를 연립한 거야. 싹 다 더했어. 그랬더니 여기는 SN이 2개 나오지. 여기는 2A 플러스 n-1의 D야.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더한 것도 2A 플러스 n-1의 D야. 다 똑같이 2A 플러스 n-1의 D가 나올 수밖에 없어. 식이. 그래서 이런 게 몇 개 나오냐면 여기 항의 개수가 총 n개잖아. 이런 게 n개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n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눠서 정리를 한 게 SN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야.
가우스가 9살 때 혼자 증명한 거야. 네, 여기 보면은 L이라는 게 등장해. L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항이거든. 아까 내가 한자 쓰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배울 때는 말항이라고 배웠어. 마지막 항이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L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L로 써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A 플러스 n-1의 D를 L이라고 잡으면 식이 이렇게 쓰이기도 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을 때 쓰는 공식이야. 합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고 마지막 항이 나올 때는 이것도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얘는 쓰임새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을 하래. 일단 SN 공식을 한번 보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곱하기 d지. 일단 10번째 항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n은 10이야. 여기도 n에다 10 대입하면 되겠지. 9d. 자, a는 얼마? 아, 여기도 10이네. 첫째 항은 얼마냐면 3이지? 그럼 여기는 6. 그 다음 공차는 2라고 돼있지? 그럼 여기는 18.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은 다시 한번 합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야. 지금 얘는 몇 번째 항이냐면 일단 첫 번째 항은 11이지. a가 11인 건 확실히 아니까 대입하고, 그 다음에 공차는 4씩 더하지. 공차 4라는 거 아니까 4 더하고 해서 이게 59까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n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이제 계산이 끝나겠지. n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항을 다시 구해줘야 돼. 요거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a는 a 플러스 n-1의 d지. 초항이 얼마였지 지금? 11? 공차는 4였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4n 플러스 7이야. 요게 일반항이야. 그러면 59는 몇 번째 항인데, 얘가 이제 59가 되려면 n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이걸 계산을 해보면 n이 13이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이제 13번째 항인 거지. 이해가? 그래서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려면은 일반항을 알아야 돼. 그래서 13 구했으니까 n에다 13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정리해서 써보면 A2는 5지? 그 다음에 A10은 21이야.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 거야. 한번 계산해볼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 플러스 n-1의 d지. A2는 A 플러스 D, 그게 이제 5라는 얘기고, A10은 A 플러스 9D, 요게 21. 연립해서 빼보면 마이너스 8D는 마이너스 16이니까 D는 2지. 2 여기다 대입하면은 A는 3까지 다 나왔네. 일단 이거 구했고,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1부터 10까지 구하라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S10이라고 쓸 수 있지. 이게 중요한 게 1부터 아니고 2부터 하면 절대 이렇게 쓸 수 없어. 무조건 첫 번째부터 나와야 돼. S10을 구해야 되는데, S10은 원래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가 공식이지. 거기에서 S10이니까 n에다 10 대입하고, 초항은 3이니까 여기 6, 공차는 2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돼. A2는 9래.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A 플러스 D는 9, A 플러스 7D는 A 플러스 6D는 19. 그래서 빼보면 마이너스 5D는 마이너스 10이고 D는 2 대입하면은 A는 7이지. 다 나왔어. 자,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SN이야. SN이 160 나오는 걸 구하라는 얘기야. SN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지. 그러니까 a가 지금 현재 7이지? 여기 대입하면 14. n은 뭔지 모르고 d는 2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160 나오는 걸 구하라는 얘기야. 일단 이거 양쪽에다 2 곱하고 여기 정리하면은 이게 얼마니? 2n 플러스 12? 이렇게 되네. 이 양쪽에다 곱하면 320이지. 이렇게. 그래서
2n제곱 플러스 12n 마이너스 320 2로 나눠주면 160. 그러면 10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n의 값이 6하고 마이너스 10 나오겠지. 근데 n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연수야. 그러네. 간장하거든. 뭐랑 곱하면 될까? 16하고 10이네. n 값이 10하고요 마이너스 16 나오니까 음수는 아니고 자연수만. n은 10이네. 자,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또 a1부터 an까지를 집어넣고 아예 또 수열 하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네랑 상관없이 또 수열을 만든 거라서 나는 얘를 bn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항이야. b1. 요게 이제 두 번째 항 b2. 그런 식으로 가면 얘는 몇 번째 항이냐면은 여기 항의 개수가 총 n개 있지. 그리고 하나,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얘는 bn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어. 이해가니? 이렇게 했을 때 얘 합이 120이래. 일단 이 문제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SN 합 구하는 공식 중에서 2분의 n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얘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구하는 공식. 이제 L이 마지막 항이거든. 그러니까 그 공식이 이거야. 이 공식을 이때만 써. 없어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이걸로 푸는 걸 좀 보여줄게. 일단 이게 전체 합이 120이라고 돼 있으니까 2분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 마지막 항은 30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이 n이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가 총 n 플러스 2개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이제 총 120이 나온 거야. 이해가니? 이렇게 계산해보면 여기는 24야. 24 약분하면 10이니까 n 플러스 2는 10이지. 그래서 n이 얼마냐면 8인 거야. 그래서 일단 n 값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bn이라는 수열 한번 구해볼게. bn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지. 그리고 n-1의 공차는 뭔지 몰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bn 플러스 2항이거든. n에다 8 대입하면 여기 10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10번째 항이 n에다 10 대입하면 9d인데 그게 이제 30이 나온 거지. d값 계산해보면 4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일단 공차가 4라는 거는 끝났지. 그 다음에 S10이 주어져 있을 때 S10은 그냥 공식대로 쭉 대입해보면 10에 2a 플러스 n-1의 d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10이래. 일단 10 양쪽에 약분하면은 2a 플러스 9d는 2라는 거 알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S20은 2분의 20에 2a 플러스 n-1 n이 20이니까 19d가 되겠지. 요게 이제 40인 거야. 일단 양쪽에 2 약분하고 10도 약분하면은 2a 플러스 19d는 4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두 개 나온단 말이야. 일단 연립해볼게. 둘이 빼면 마이너스 10d는 마이너스 2 나오니까 d의 값은 5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오고 d에다가 5분의 1 대입하면 d에다 5분의 1 여기다 대입해볼게. 2a 플러스 5분의 9는 2고 2a는 5분의 1이지.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냐면 10분의 1인 거야. 어쨌든 뭐 다 나왔지? 문제에서 S30을 구하래. S30이면은 2분의 n에 2a 2a면 5분의 1이지. 2a 플러스 n-1 29네 곱하기 d는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고 공차가 2인 등차수의 a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열을 보면은 마이너스 35가 음수잖아. 음수에서 시작해서 공차가 2면은 계속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언젠가 가다 보면 이제 0이 될 거란 말이야. 가다 보면은 뭐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0이 나왔다 치고 언젠가 양수가 돼버릴 거란 말이지. 뭐 플러스 2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때 어디까지 더해야 합이 최소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더해야 되냐면 양수 나오기 전까지만 더하면 되지. 이해가? 양수 나오기 전까지만 더해야 음수만 싹 더한 거라서 합이 제일 작은 거야. 그래서 이게 포인트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 양수가 나오는지 이거부터 알아봐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일반항부터. 추항에 n-1에 2 계산하면 2n-37 이렇게 되고, 언제 음수가 처음으로 나오냐면 양수가 처음으로 나오냐면 n이 18.5라고 돼 있네. 그럼 이게 몇 번째 항부터냐면 19번째 항부터야. 그래서 19번째 항부터 양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18번째 항까지 더해야 합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S18을 구하면 되는 거지. 2분의 n에 2a-70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겠지. 이 부분만 따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합이니까 합을 계산을 해보면 n에 2a 플러스 n-1의 공차, 이걸 정리를 해보잖아. 그러면 이게 2차식이 나와. 여기가 이제 2n-70이네. 그러니까 2n제곱 마이너스 72n 2로 나누면은 n제곱 마이너스 36n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합이 최소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최소값 구하는 얘기거든. 그럼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 하면 돼. 플러스 324.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풀어줘도 상관없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A6이 마이너스 5고 A11이 11에 자 A 플러스 n-1의 D,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5, 얘는 A 플러스 n-1의 D 나왔을 때 연립해보면은 마이너스 5D는 마이너스 15니까 D는 3 여기다 대입하면은 A는 마이너스 20.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어.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합을 계산해보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공차.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이 안에가 지금 3n-43이거든. 그래서 3n 제곱 마이너스 43n 여기까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0보다 클 때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부등식 풀어도 되는 거야. 해볼까? 그러니까 n으로 묶어보면 3n-43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에서 0하고 3분의 43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니까 이 좀 필요 없지. 3분의 43이면 얼마야? 14점 얼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15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n은 15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이게 등차 수열을 써보다 보면은 이게 배수 집합이랑도 같이 이어지거든.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들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쭉 나열을 해보면 3, 6, 9, 12 해서 어디까지냐면 99까지를 더하라는 뜻이잖아. 얘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니까 이게 한 방에 딱 정리해서 써보자면은 3의 배수는 그냥 3 곱하기 문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3n이야. 그럼 99까지 더했다는 얘기는 n이 얼마야? 33까지 더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그냥 S33 구하면 끝나는 거야. 2분의 n의 추항은 3 2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는 3의 배수니까 3이겠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어서 3이 남는 수,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쭉 써보면 3, 10, 그 다음에 17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은 100 이하니까 100을 7로 나눴을 때 98. 98 안 되겠네. 그러면은 95까지 되겠지.
95는 7로 나눠보면 7, 3, 20, 4네. 94.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3이 나오니까. 그래서 94까지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초항은 3이고 공차는 7로 나눴을 때 나누는 수니까 공차는 7이야. 그리고 이제 94가 몇 번째 항이냐는 일반항을 계산해 봐야 돼. A에는 A 플러스 n-1의 D. 정리하면 7n-4지. 7n-4는 언제 94가 나오냐면 n 계산해 보면 14지. 14번째 항인 거야 이게. 거기까지 덜한 뜻이지. 그러면은 두 번째 S14를 계산하면 돼. 그럼 여기는 항의 개수가 총 14개고 초항은 3이니까 이거 플러스 n-1의 공차는 7이지. 요거 계산하면 돼. 민규는 문제수가 X인 수학 문제집에서 첫째 날에 15문제를 풀고 초항이 15에서 시작하는데 둘째 날은 문제수를 D씩 증가를 할 거래. 둘째 날은 그러면 15 더하기 D지. 그럼 셋째 날은 15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해서 아홉 번째 날이면은 15 플러스 8D가 되겠지. 됐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24문제가 남는데 그 24문제까지도 다 더해서 얘를 X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일단 이 부분은 합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초항이 15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만 합으로 이게 총 9개니까 S9는 9에 2A 플러스 n-1의 공차는 D.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여기 얘랑은 약분 안 되지. 근데 여기는 하트 모양 약분 되거든. 9에 15 플러스 4D 이렇게 남아. 이거 이제 9 분배해 보면은 135 36D 플러스 24는 X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X는 36D 플러스 159가 되겠지.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날에 30문제 풀고 그 다음 날은 D씩 또 증가를 시킨대. 첫째 날은 어쨌든 이렇게 풀고 둘째 날은 D 증가해서 셋째 날은 또 D 증가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번째 날이면은 30 플러스 6D가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는 39문제가 남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X인 거야. 이것도 이제 합 구해봐야겠지. SN은 S 이거는 참 7이지. 일곱 번째 날. 그래서 7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공차는 D. 여기도 이제 하트 모양 약분해버리면 7에 30 플러스 3D 210 플러스 21D가 되겠고 거기에 39까지 더하면 249. 요게 이제 X인 거지. 여기서 말한 X랑 여기서 말한 X랑 똑같지. 둘이 같다라고 해서 계산하면은 X가 나오는 거. D가 나오겠지. 그 나온 D 다시 대입하면 X 나오는 거. 자,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게 수열이 언제 또 한번 나오냐면 미적분 가서 나와. 근데 넌 미적분 별 일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너 나중에 모의고사 풀 거잖아. 모의고사 때 까먹을 때쯤 되면 다시 나오는 그런 개념이야.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SN으로 AN 구하는 방법 난 이렇게 설명해.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 문제에서 핵심은 그거야. 일반항이 뭔데? 그거 알면 돼. 근데 일반항을 SN으로 합으로 문제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 그리고 그걸 통해서 AN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간단해. SN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한 가지를 더한 거거든. 그 앞에 하나만 더 쓸게. n-1까지. 이해가? 그리고 SN을 여기까지 더한 항 SN-1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A1부터 시작해서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는 거야. 두 개를 빼면 다 지워지지.
다 지워지고 SN에서 SN-1을 빼면은 AN만 남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SN이라는 식을 통해서 AN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항상 같이 옆에 뭐가 따라 붙냐면은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붙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SN을 가지고 구한 AN은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만 적용이 돼.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AN을 보면 A1, A2, A3 이렇게 이제 쭉 수열이 나열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만 맞고 초항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초항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초항이라는 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A1은 S1이랑 같아. S1이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더했다는 뜻이야. 그럼 첫 번째 항밖에 없겠네, 그지?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틀리지 않을 거니까 SN으로 구한 초항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자,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래. 아까 배운 대로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SN은 그냥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돼 있지? n-1이면은 n자리에다가 n-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빼기 n-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1인 거지. 요게 SN-1이야. 이해가니? 전개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해서 요거 지워지고 n제곱 마이너스 1만 남아.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분배해보면 이것도 다 지워져. 남는 게 뭐냐면은 2n 플러스 1인 거지. 그래서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반항 AN 구했고 어떤 수열인지 말해라. 이게 등차 수열 구했을 때, 아니 등차 수열이야. 수열 정리했는데 1차식 나오면 100% 등차 수열이야. 이거밖에 없어.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한번 보면 이게 꼭 옆에 이 말이 붙는다 그랬었지.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초항을 한번 계산해 볼게. 첫 번째 항은 3이야. 근데 이게 3이 맞는지 한번 볼게. 여기에다 1 대입해 보면은 얘도 3이지. 자, 얘랑 얘랑 어때? 같지? 그러면 사실 이 말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항을 보여줄게. 두 번째 거. 얘도 SN으로 SN-1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SN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SN-1은 n-1 제곱 플러스 2의 n-1 플러스 1. 이게 이제 SN-1인 거지.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상수항 다 지워지고 이거 다 지워지고 n제곱만 남아. 근데 이것도 다 지워지지. AN은 뭐냐면 2n 플러스 1이야. 자, 이거 나왔고 원래 이제 요게 써줘야 돼. 자, 1 대입해보면 A1은 얼마냐면 3이지. 근데 여기에다 1 대입하잖아? S1은 얼마냐면 4야. 다르지. 그럼 누가 맞는 거냐? 얘가 맞는 거야. 가공되기 전 거가 맞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래서 초항은 옆에다가 4라고 꼭 써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 지금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어야지 이게 초항이랑 그러니까 S1이랑 A1이랑 같은 거냐면 상수항이 없을 때. 상수항이 있으면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